마지막 시간에는 오버로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다녀오세요. 화장실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오버로드라고 했잖아요. 오버로드를 쉽게 아는 방법. 자, 구글에서 오버로드 한 다음에 이미지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양이 나와요? 어떤 모양이 나오죠? 오버로드라고 하면? 오버로드를 이미지로 검색을 하면, 없네? 아니, 그림으로 보려고. 더 좋은 그림. 그러니까 확 눈에 띄는 그림. 요즘 그림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원래 미국 같은 데 가면, 왜 걔들은 저기 뭐죠? 집도 이동하잖아요. 집도 트레일러에서 이동을 하잖아요. 집 이렇게 좀 조립식 주택 크게 해갖고. 그러면 차선 폭을 이렇게 좀 먹고 가는 차들은 뒤에다가 오버로드라고 간판 크게 붙여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오버로드의 그럼 영어 사전 한번 검색해봐요.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나오는지. 오버로드. 영한 사전 하나 켜셔서 오버로드가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과적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한글로 과적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그림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원래 오브 들어가면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과적이죠. 근데 갑자기 그 객체지향 하는데 과정 얘기가 약간 왜 할까? 저 강사 과정 얘기를 왜 할까? 여러분 머릿속에 쏙 들어오라고 얘기하는데 오버로드는 과적이란 뜻이고요. 자, 그럼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차가 지금 과적해서 걸렸죠? 이 차 근데 과적 안 하려면 어떻게 되죠? 과적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이 차가 있고 짐을 요 정도가 조금 적당히 실으면 정상이지만 이만큼 실으면 과적이라는 거죠. 그죠? 자동차는 메소드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메소드 뒤에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있죠. 그죠? 우리 메소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메소드 이름 있으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가로 열고 닫고가 요 짐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짐칸이라고.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 정상이에요. 아까 그 트럭이에요. 트럭. 똑같은 트럭이에요. 정상이에요. 얘는 정상이에요. 그럼 오버로드의 개념이 뭐냐면 처음에 얘는 뭐예요? 메소드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으니까 메소드를 생성한 거죠. 얘는 메소드 생성한 거죠. 새롭게. 그런데 기존의 메소드랑 똑같이 만들면서 과적시켰어요. 과적. 오버로드 과적이라면 과적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기존의 메소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존의 메소드. 얘는 괜찮아.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 뭐가 달라졌어요? 과적했죠? 얘가 표준인데 용량은 초과했잖아요. 과적했잖아요. 아까 그림 봤잖아요. 과적. 오버로드. 그게 오버로드라니까 이게. 오버로드.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오버로드는 뭐냐? 메소드의 이름은 같지만 그 메소드의 이름이 같으면 자, 단순히 이름이 같으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얘를 사용하는 건지 얘를 사용하는 건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름이 같다라고 해서 반드시 중복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같아도 얘랑 구분할 수 있으면 중복이 아니에요. 변수 같은 거는 이름이 같으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걔는 중복이지만 메소드는 이름이 같아도 매개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애를 호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름이 같아도 허용하고 이렇게 쓰는 기법을 오버로드라고 합니다. 오버로드. 자, 그런데 앞에 리턴 타입은 오버로드를 판단하고 한 메소드의 중복을 판단할 때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이 리턴 타입은 뭐냐면 메소드가 호출되고 난 후에 뭘 반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거는 누구를 쓸지 애매하거나 모양이 너무 똑같아서 누구를 쓸지 선택할 수 없는 게 바로 중복이잖아요. 이 리턴 타입 뭐예요? 일단 쓰고 나서 나오는 게 리턴 타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메소드의 오버로드를 판단할 때는 리턴 타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메소드 이름과 요 매개 변수. 자, 근데 매개 변수 여기는 int 된 하나? 그럼 제가 여기다 더블이라고 해볼까요? 더블. 여기 매개 변수 형태를 이렇게 취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얘도 하나죠. 이름 갖고 개수 같으면 중복 아니에요. 자, 이름 갖고 개수 같아도 구분을 할 수 있죠. 왜? 사용자가 실수형을 전달하면 얘가 호출될 거고, 정수형을 전달하면 얘가 호출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 바퀴 다시 돌아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오버로드 과적이라는 얘기는 메소드 이름은 같지만, 매개 변수 부분이 틀리다. 틀리다는 얘기는, 첫 번째, 개수가 다르면 당연히 틀리고요. 개수가 같아도 타입이 다르면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하러 이걸 쓸까요? 그냥 구구단 2, 구구단 3 이렇게 이름을 아예 달리주면 안 될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자, 이거 좋은 예제네요. 자, 구구단이라고 하면 그냥 구구단인데 내가 2를 넣으면 2단 나오고 3을 넣으면 3단 나오고, 그죠? 물론 2단과 3단은 결과가 다르지만 2단과 3단이라는 거 빼고는 전반적인 거의 80% 이상은 로직이 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이름을 같게 해서, 그죠? 어떤 의미를 통합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다 달리하는 것보다. 자,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화면에다 뭘 그리기 위해서 어떤 메소드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래서 하나는 삼각형을 그리는 메소드고, 하나는 사각형을 그리는 메소드라고 칩시다. 그럼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삼각형 그리다 이런 거를 뭐 영어로 해가지고 메소드 이름을 주고, 사각형은 사각형 그리다를 메소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쓰는 것보다 그리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다. 네, 근데 매개 변수를 삼각형을 나타내는 어떤 정보를 주면 삼각형을 그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다라는 그런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사각형에 대한 정보를 주면 사각형을 그리는 거고, 그리고 그리다라는 한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어떤 원이나 타원에 대한 정보를 주면 거기에 대한 거를 할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그 메소드 이름을 같게 하면서 매개 변수 형태를 달리해가지고 구분 짓는 이런 오버로드의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메소드도 배웠고, 그 클래스도 배웠으니까, 우리 한번, 책에는 없는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뭐냐면요. 클래스 해갖고, EX 안 만들었죠. 0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 우리가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요런 문제 한번 볼까요? BMI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비만 지수를 구하는 인데, 비만 지수 BMI를 구하는 걸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비만 지수에 대한 공식은요, 이렇게 됩니다. 공식을 알아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공식.
자,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비만 지수, BMI라고 하는 애는요, BMI라고 하는 애는, 몸무게, 이건가요? 몸무게를 누구로 나누냐? 키 곱하기 키로. 키 곱하기 몸무게를 키 곱하기 키로 나눈 거를 이제 BMI 지수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저체중은 18.5 미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정상은 18.5 이상, 18.5부터 25 미만. 그러니까 18.5 이상, 25 미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과체중은 25 이상 30 미만. 그리고 비만은 30 이상이 되겠죠. 자, 요런 거를 바로 우리는 BMI 지수를 구한다 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아볼까요? 자, 그래서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키와 몸무게? 그래서 입력을 받으려면 우리 뭘 썼죠? 스캐너라는 클래스에 자바 유틸에 있는 sc는 new 스캐너라고 해서 대상은 시스템의 in. 그럼 이제 키보드로부터 들어오는 값을 처리할 수 있는 애가 되겠죠. 자, 그래서 sc. 어떻게 되냐면 next. 자, 키하고 몸무게는 뭐 실수로 입력할 수 있으니까, 소수점으로 입력했으니까 next 더블. 이렇게 해서 이 값은 누가 있냐면 키와 몸무게니까 더블 키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블 헤이트는 sc.next 더블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받은.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리고 더블 이제 BMI라는 지수는 calculate BMI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거고요. 거기에 키하고 몸무게를 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print print BMI라고 하고 그 BMI 지수를 전달을 하면 아까 요 값에 의해서 저체중이다, 정상이다, 과체중이다, 비만이다 그거를 할 거고요. 그럼 calculate BMI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요 밑에 생성을 해주고요. 얘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는 채우는 거예요. 값은 여기서 입력 받잖아요. 값은 입력을 받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채우면 되는 거죠. 한번 채워볼까요? 자, 그리고 입력은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는데 스캐너. 자, 키와 몸무게 입력하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하는 화면에 예를 들어서 뭐 195 한 칸 띄고 뭐 75 하고 엔터를 치면 공백을 기준으로 요거 하나씩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우리는 195 한 칸 띄고 75 엔터를 치면 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처음에 sc.next 더블에서 사용자 입력을 대기하고 깜빡깜빡 있다가 거기서 여러분 많이 195 하고 엔터 치면 195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깜빡깜빡 대기하고 있다가 75를 치고 엔터 치면 넘어가는데, 자, 만약에 처음에 여기서 사용자 입력을 대기하고 깜빡깜빡 하는데 여러분이 한 줄로 195 한 칸 띄고 75라고 요 값을 넘기면 얘는 공백을 기준으로 요
스캐너를 처리합니다. 공백을 기준으로.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195까지만 읽어서 그걸 헤이트에 저장하고요. 두 번째 여기서 사용자 정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력하는 거에 이미 75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걔를 받아서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 하나씩 입력하고 엔터 치고 입력하고 엔터 쳐도 되지만 저렇게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방에 엔터를 치면 각각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이 키하고 몸무게를 이 함수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이 함수는 어떻게 함수는 안에서 뭔가 요 로직 있죠? 이 로직에 의해서 계산한 값을 리턴을 할 거고요. 그럼 그 리턴을 받은 BMI라는 값을 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저체중이다, 정상이다, 과체중이다, 비만이다를 표시를 해주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안에 채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이 안을 채워 넣어주세요. 자, 얘는 리턴 0이 아니겠죠? 자, 여기서 값을 계산하고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정상이다, 뭐다, 요런 애를 해주는 그거를 해주면 되겠죠. 자, 하셨나요? 어렵고 없죠? 자, 프린트 BMI 부분은 어떻게 채워요? 아까 요 공식 그대로 가져갈게요. 자, 요 공식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BMI. 아니다. 이 프린트 결과 가지고 프린트 하는 거고, 여기 공식은 이렇게 가져가야겠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 리턴 해버리면 되죠. 뭐 어렵죠? 없죠? 리턴. 뭐야? 몸무게. 웨이트라는 몸무게를 나누는데, 그죠? 헤이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렵지도 않죠. 왜 나왔네. 리턴. 그죠? 공식은 이거니까. 맞잖아요. 전달받은 애를 가지고 해서 이 결과를 리턴했어요. 그죠? 리턴했어요. 자, 리턴하면 여기서 이제 리턴하면 BMI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BMI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30 이상이면 비만.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 if BMI는 30 이상이 되면 30 이상이면 뭐라고 해요? 출력해야죠. 뭐라고? 비만이라고 출력하고. 자, else 그 다음에 if죠. else if 그 다음에 30 미만이죠. 이상 아니까 25 이상. 그럼 여기서 BMI는 25 이상이면 뭐죠? 자체중이고, 그리고 else if, 그리고 BMI는 어떻게 됐어요? 18.5 이상. 자, 그리고 18.5 이상이면
18.5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정상인가요? 네, 정상. 어렵지 않죠? 정상이고. 자,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저체중이라고 했죠. 저체중. 그럼 뭐 어렵지도 않죠. 다 됐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아까 뭐 저기 195하고 75kg이냐 195의 키를 바꾸자면 75kg이면 저체중이네요. 저체중이요. 자 그러면 185에 75kg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이상한데? 자, 150인데 85. 뭔가 이상하네요. 다 저체중이 나오네요. 자, 버그가 발생했죠? 제 생각에도 버그인 것 같아요. 이거 다 저체중이 나오네요. 그러면 150에 100kg면 어떻게 되죠? 저체. 자, 뭔가 계산이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계산이 잘못했을까요? 자, BMI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나온 김에 디버깅 하는 걸 살펴봅시다. 자, 디버깅 하는 거는 뭔가 아까처럼 뭔가 프로그램 내가 잘 짰다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해봤더니 다 저체중만 나오니까 뭔가 잘못됐죠. 문법적으로는 에러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값이나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값을 가지고 있지 않는 형태가 다 버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버그를 만들어 냈어요. 의도한 건지 의도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먼저 이 계산하는 식이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고요. 우리 항상 실행할 때 여기 카스테이프 플레이어 같은 예를 실행했지만 옆에 벌레 모양이 있죠? 얘를 실행하면 얘가 바로 브레이크 포인트.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이 파란색 점이 생기고 다시 하면 없어지고 하는데, 자, 요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프로그램 실행하다 여기서 멈춘다라고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고요. 얘가 있다고 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요거 그냥 런하면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게 하려면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양이 아니라 벌레 잡는 모양. 디버그라고 되어 있죠? 디버그를 실행을 해줘야 돼요. 실행을 하면 프로그래밍 하면서, 자, 여기는 아직 여기가 아니라 지금 입력하는 부분이 막혀 있죠? 자, 키와 몸무게. 그래서 아까 50에 그리고 100kg라고 하고 엔터를 쳐봅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그러니까 그 디버그 형태로 용이하게 이 화면 구성을 바꾸겠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스위치를 눌러주십니다. 그럼 옆에 이제 변수의 값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럼 제가 아까 150 넣기 때문에 헤이트는 150, 헤이트란 변수 150, 웨이트는 100이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F6번을 누르면 이 명령 하나를 실행하고 다음 명령에서 우리가 또 분석하라고 얘가 멈춰 있습니다. 그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BMI 값은 0.0004 맞겠죠? 150 이렇게 나눴으니까 0.0004 그죠? 그래서 0.0004를 가지고 얘를 호출하면 BMI 지수가 아까 30 이상이면 비만이고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30보다 크고 그렇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얘는 18.5 미만이면 저체중이라네요. 저체중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BMI 지수 구하는 게 잘못된 거죠? 왜냐면 자, 그리고 다시 멈춰서 다시 실행을 해보는데 이번에 또 벌레 잡는 걸로, 자, 이번에는 여기 밑에 나오네요. 입력을
195에 예를 들어서 아니다. 그죠? 이 키를 제곱한 거를 몸무게로 나눴으니 그 BMI 지수가 잘못됐겠죠? 그래서 제가 BMI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잘못했나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BMI 지수는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거네요.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 자, 여기서 키는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제가 반대로 썼어요.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키가 미터죠. 네. 여기서 키의 단위가 미터였어요. 맞아요. 키의 단위가 미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키 하면 센치로 하니까 우리가 입력한 걸 변환해 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입력의 변화가 와야겠죠. 자, 그래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꿀 때 어떻게 하죠?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보통 1m가 100cm잖아요. 그죠? 1m가 100cm. 자, 그래서 우리가 160cm라고, 106cm로 하면, 키의 단위가 미터니까, 얘는 1m 60, 1.6이잖아요. 1.6. 맞죠? 맞나요? 센치를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1m는, 100cm가 1m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1m 60이잖아요. 160cm는. 이렇게 바꿔야죠. 자, 그래서, 아까, 그러면 입력받은 헤이시라는 애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 나누기 100으로, 자, 나누기 100으로 하면 되나요? 자, 그래서 헤이시라는 거 자체를 헤이 나누기 100으로 하면, 자,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바꾼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안 쓰고, 헤이슨 나누기 이꼴은 100.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디버그 모드로 해서, 자, 키가 예를 들어서 150일 때 몸무게가 100kg입니다. 그러면 이 비만 지수가 봅시다. 44.44.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하면 뭐예요? 비만이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195에 75kg인 사람은 정상인 거고요. 그리고 한 150인 분이 75로 나간다. 그러면 비만입니다. 그래서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단위를 잠깐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키와 몸무게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써줘야죠. 몸무게는 킬로그램이고 키는 미터로 입력하라고. 근데 센티미터라고 하죠. 우리가 내부에서 아예 그 변환을 했으니까 키를 미터 단위로 입력을 했으면 아예 안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또 하나. 자, 이번에는 EX02라고 할게요. 어디 갔죠? New 클래스. 자, 이번에는 EX02라고 한 다음에 여기도 한번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칸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채워 놓게 하세요.
연도를 입력하세요. 연도는 이렇게 이렇게 포맷이거든요. 그럼 뭐 2021년이면 202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입력을 했으니까 스캐너라는 애를 통해서 sc는 new scanner라고 하겠죠. 그리고 시스템에 .in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t year는 sc.nextint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함수를 하나 호출할 거예요. 어떤 함수냐면 체크 자, 얘가 뭐하는 함수냐면요, 얘는 그 윤년의 조건은 윤년의 조건을 볼게요. 자, 윤년의 조건은 윤년의 조건을 봅시다. 자, 윤년의 조건은요, 4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리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거나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해요? 요거를 하나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윤년이면 이렇게 입력하신 YY 연도는 윤년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윤년이 아니면 입력하신 연도는 평년입니다. 이렇게 출력하시는 거예요. 입력하신 무슨 연도는 평년입니다. 이렇게요. 둘 중에 하나를 출력하게끔 만들어야겠죠? 자, 이걸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거 어렵나요? 금방 하시죠? 자,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자, 불린형을 하나 둘게요. 그래서 불린형 is y over n 할게요. 이게 6년이면 기본적으로 true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라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false, 6년이 아닌 게 더 많을 수 있으니까 false라고 넣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넣습니다. 뭐냐면 is 윤이라고 하는 애는 조건이 어떻게 가요? 조건이 이어가 4로 n%, 어디서 n%, 4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리고 이어가 1/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죠? 나누어 떨어지거나, 그죠? 또는, 그죠? 떨어지거나, 이어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죠? 요 조건이죠. 그래서 if is 윤, 그죠? 이게 윤년이면 당연히 입력하신 플러스 이어는 윤년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else는 평년이겠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연도를 입력하라고 했으니 올해가 2021년, 올해는 평년이네요. 그리고 작년 2020년은 2020년도 평년이네. 2019년은 뭐죠? 평년? 잠깐만, 이것도 버그가 있나요? 2022년 잠깐 6년이 안 나오는데 잠깐 볼게요. 입력한 게 4로 나누어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거나죠. 죄송합니다. 떨어지지 않거나 4배로 나눠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거나 잘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올해가 평년이고 작년이 6년이었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자, 2021년, 그죠? 올해가 평년이고 작년이 6년이었을 거예요. 네, 맞죠? 6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클래스를 배웠는데 이렇게 생뚱맞게 메소드만 쓰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또 뭘 하시냐면, 아까 이전 예제로 돌아가서 1번에 있는 이 예제를 지금 뭘로 바꿀 거냐면 클래스에다가 이 기능을 다 몰아 넣어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기능이 뭐가 있어요? print bmi하고 calculate bmi가 있죠. 그죠? 그래서 메인은 요 두 개의 메소드를 갖는 클래스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그 클래스의 객체를 가지고 여기서 쓸 거예요. 객체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bmi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저랑 같이 하시는데요. 자, 클래스 bmi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그러면 여기 bmi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아까 1번 클래스에서 정의한 게 뭐였냐면, bmi를 계산하는 게 여기부터 여기였잖아요. 얘를 과감하게 컨트롤 X로 잘라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에러가 나겠죠. 일단 두세요. 컨트롤 X가 나올 거고, 그리고 bmi라는 요 자바 클래스에 그대로 멤버 메소드로 삽입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스태틱은 아까 그 여러분 만든 메인이 스태틱이기 때문에 붙인 거였고요. 여기서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프라이빗이라고 해놓은 상태를 그대로 두신다고 하면 외부에서 호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퍼블릭, 여기를 퍼블릭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bmi와 weight과 weight이라는 요 변수들을
얘는 어떻게 해요? 멤버로 가지면 되겠죠. 멤버 변수. 그래서 더블 BMI를 컨트롤 X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빗으로 캡슐해야겠죠. 자,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들은 퍼블릭으로 두면 외부에서 함부로 값을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범위에 있는 값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값들은 클래스를 정의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프라이빗은 형태로 해서 캡슐화하고 운리화해서 보호한다. 그죠? 그래서 얘도 프라이빗이라고 써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BMI와 height과 weight은 어떻게 해요? 값을 이제 세팅할 방법이 없죠. 프라이빗이라고 하면. 그러면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세 개를 세팅하는 애를 만들어야겠죠. 여기는 public이라고 하고, 세팅이니까 void set BMI. BMI는 그죠. BMI는 우리가 직접 값을 넣는 게 아니라 set height이라고 하고요. 더블 height이라고 한 다음에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지가 갖고 있는 height이라는 변수에 전달받은 height이라는 거를 세팅합니다. 자, 그리고 public void set weight이라는 애는 더블 weight이라고 하고요. 지가 전달받은 값을 내부에 있는 weight이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BMI는 외부에서 뭐 제공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우리가 BMI 지수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BMI를 이용해서 이런 거 계산하는 거고, 이 아무리 프라이빗이라고 하더라도 이 클래스 안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calculate BMI라고 하면 이 정보만 알고 있으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얘를 이제 어디다 넘겨줘요? 여기에 얘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얘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BMI라는 클래스의 BM은 new BMI라고 해서 객체를 생성해 준 다음에 bm.set height이라는 함수에다가 아까 전달받은 헤이스 세팅하고, 그러니까 화면에서 입력한 키보드로 입력한 거 세팅하고 bm.set weight이라는 것에다가 전달받은 얘를 세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BMI 값을 할 필요는 없고요.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bm.calculate BMI를 호출해서 BMI 지수를 계산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갖게 하고, 그리고 화면에 출력하고 싶으면 bm.print BMI라고 하면 BMI가 내부에서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스캐너라는 걸 매번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매번 스캐너를 만들고 불편한 게, 근데 이거 사실 이걸 다시 클래스로 묶어서 하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건 그럼 다음에 좀 해볼게요. 왜냐면 뭔가 반복되는 코드나 그런 것들이 많으면 그런 것들을 그런 거 여러 개를 묶어서 우리가 utility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걔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형태로 취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런 형태로요. 그리고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변수는 웬만하면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는 게 그러니까 흐름이고요. 대세고요. 그리고 메소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안에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해줍니다. 외부에서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그런 거, 여기는 지금 제가 뭐 따로 코딩을 안 했지만 이런 걸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 왜 헤이스란 변수를 직접 오픈 안 하고 메소드를 통해서 오픈하게만 하냐면, 메소드에서는 이 값을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0보다 크면은 세팅을 하게끔 하고 키니까, 그죠?
else.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양수를 입력하세요. 그죠? 이렇게 경고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코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소드 안에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 클래스를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헷갈리니까 이 뒤쪽 부분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클래스 안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 선언하거나 선언하면서 동시에 값을 주는 거. 요거 말고 요거랑 그리고 메소드. 그 나머지 코드는 다 메소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가 보면 막 복잡해지니까 그 줄도 잘 안 맞고 그러면 뭐 갑자기 뭐 아까 제가 이렇게 쓴다고 해갖고 요 코드를 그냥 어떤 메소드 안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써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명령어잖아요. 로직이잖아요. 그럼 얘는 메소드 안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다가 뭐 이런 줄 같은 거 안 맞고 하면 줄 같은 거 이렇게 안 맞고 하면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없이 줄이 이렇게 막 안 맞게 돼 있다. 그러면 컨트롤 스페이스 F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줄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독성 있게 봐야 우리가 하는데 좀 지장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이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